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 뭐 먹을지 고민이신가요? 아니면 요즘 몸이 허하다, 기운이 없다 느끼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음식에 주목해주세요. 바로 뜨끈하고 구수한 한우 사골곰탕입니다. 하지만 사골곰탕, 그냥 드시나요? 더 맛있게, 그리고 내 몸에 더 잘 맞게 먹는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한우 사골곰탕을 더욱 특별하게 즐기는 비법과 함께 내 체질에 꼭 맞는 섭취법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깜짝 놀랄만한 꿀팁도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우 사골곰탕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소의 다리뼈, 즉 사골을 오랜 시간 정성껏 고아낸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보양식이죠. 예로부터 임산부, 환자, 어르신들의 원기 회복을 돕는다고 해서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단백질과 콜라겐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피부 미용과 기력 회복에도 좋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귀한 사골곰탕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간 맞추기입니다. 뽀얀 국물에 취향에 따라 소금과 후추를 살짝 넣고 송송 썬 대파를 듬뿍 올려보세요. 이 작은 추가가 곰탕의 풍미를 한층 더 끌어올립니다. 여기에 잘 익은 김치나 아삭한 깍두기를 곁들이면 금상첨화죠. 곰탕의 진한 맛과 김치의 시원한 맛이 환상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둘째, 사골곰탕을 더욱 특별하게 즐기는 다양한 활용법입니다. 혹시 냉장고에 남은 곰탕이 있다면 이걸로 색다른 요리를 시도해보세요. 떡국이나 만두국을 끓일 때 사골곰탕 국물을 사용하면 그 어떤 육수보다 깊고 진한 맛을 낼 수 있습니다. 마치 명절에 먹는 것처럼 푸짐하고 든든한 한 끼가 완성되죠. 또 의외의 조합이지만 사골곰탕 라면도 별미입니다. 일반 물 대신 사골곰탕 국물에 라면을 끓이면 평범한 라면이 고급 요리로 변신합니다. 이때 물과 곰탕의 비율을 3대1 정도로 맞춰주면 느끼함 없이 깊은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얼큰한 육개장을 좋아하신다면 사골곰탕 국물에 고사리, 버섯, 고기를 넣고 끓여보세요. 전문점 못지않은 육개장을 집에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소불고기 전골의 육수로 활용하거나 각종 찌개나 전골 요리에 넣어 깊은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정말 무궁무진한 활용법이 있죠. 셋째, 건강하게 즐기는 법도 중요합니다. 사골곰탕은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균형 잡힌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두부나 다른 고기를 함께 넣어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풍부한 느타리 버섯을 함께 넣어 끓이거나 칼슘 흡수를 돕는 새콤한 김치와 함께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또한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한 오이나 봄나물 등을 곁들여 드시는 것도 건강에 이롭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하고 영양까지 생각해서 드시면 사골곰탕은 단순한 보양식을 넘어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최고의 건강식이 됩니다. 그럼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바로 체질에 따른 사골곰탕 섭취법입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사람의 체질을 크게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으로 나눕니다. 내 체질에 맞춰 음식을 섭취하면 몸의 균형을 맞추고 더욱 건강하게 곰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체질일까? 잠시 생각해보세요. 먼저 태음인입니다. 태음인은 대체로 소고기가 잘 맞는 체질입니다. 사골곰탕의 단백질과 영양분이 태음인의 기력 회복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다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소화 불량이나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소음인입니다. 소음인은 몸이 차고 소화기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뜻한 성질의 사골곰탕은 소음인의 속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진 부분이 많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최대한 기름기를 제거하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설사를 자주 하는 경우에는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소양인입니다. 소양인은 몸에 열이 많은 체질입니다. 사골곰탕 자체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너무 뜨겁게 먹거나 과다 섭취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숙주나물처럼 차가운 성질의 음식을 곁들여 먹으면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태양인입니다. 태양인은 간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으므로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름진 국물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과식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체질을 알고 섭취하면 사골곰탕을 더욱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겠죠. 사골곰탕은 분명 좋은 음식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사골곰탕이 뼈 건강에 좋다고 맹신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실제 칼슘 함량이 생각보다 높지 않고 오히려 인성분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뼈 건강을 위해서는 우유, 멸치, 녹색 채소 등 다른 칼슘 식품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골곰탕에는 인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섭취를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사증후군이나 동맥경화증이 있는 분들은 사골곰탕에 포함된 동물성 지방과 콜레스테롤 때문에 과다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현명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집에서 직접 사골곰탕을 끓여 드시고 싶으신가요? 뼈를 고는 과정이 생각보다 번거롭지만 몇 가지 팁만 알면 뽀얗고 맛있는 곰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째, 사골은 찬물에 5시간 이상 담가 핏물을 충분히 빼야 합니다. 중간중간 물을 갈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처음 끓인 물은 버리고 뼈를 깨끗이 씻어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잡내 없이 깔끔한 국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한우 사골과 잡뼈를 6대4 비율로 넣고 끓이면 국물이 더욱 뽀얗게 우러납니다. 마지막으로 사골을 너무 오래 끓이면 인성분이 많이 용출되어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니 2-3번 정도만 우려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 끓일 때 6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끓인 후에는 반드시 기름기를 걷어내야 더욱 깔끔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성껏 끓인 사골곰탕은 냉동 보관하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비닐 포장지에 넣어 공기를 최대한 빼고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실에 보관하면 수분 손실과 산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해동하면 언제든지 따뜻하고 맛있는 사골곰탕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우 사골곰탕을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기는 다양한 방법과 함께 내 체질에 맞는 섭취법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사골곰탕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넘어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귀한 보양식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꿀팁들을 활용해서 여러분의 식탁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보세요. 혹시 오늘 내용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